2014년 지구의 지도자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 보면 새로운 지도자가 유독 많이 탄생한 기간이었습니다. 보면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있잖아요. 네. 예. 보면 어때요? 이들의 이력 혹은 성격 아니면 네. 하고 다니는 패션까지 다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사실 어떤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하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사람들이 많이 또 인기를 얻었던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군부에 반대하는. 역사적으로 일단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다 약간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나라들이잖아요. 특히 예.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아예 군부 독재가 워낙 길게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게 좀 군대는 아니고 군부 독재는 아닌데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경제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아하. 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럼 가장 최근 대선을 치른 나라부터 살펴보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좀 얼마 안 됐죠? 7월 22일 날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코 위도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별명이 조코위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뜻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조코 위도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냥 조코위 하면서 이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친근한 네, 이미지를 그렇죠. 주는가 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코위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고 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코위 당시 대선 기간에 조코위 배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활동가들이 차고 다니고 이런 정도로 거의 이자를 전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인기. 뽑아라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매료가 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요. 네. 일단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최초의 민간인 대통령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좀 지긋지긋했나 보군요. 그 군부 인사들에게. 예, 워낙 군부 독재 심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역대 정권이 다 군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득권 세력으로 군부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비로소 이제 인도네시아에 민주적 선거가 정착이 됐거든요. 굉장히 늦게 됐네요. 네. 그래서 민주적 선거가 정착이 되고 10년 만에 나온 첫 번째 군부가 아닌 민간 대통령.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그냥 민간인이 인물입니다. 아니라 또 그런 특성이 있는 민간인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가구 판매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허. 이제 2005년에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수라카르타라는 시에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치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장 지역 시절에 기업 육성 정책을 펴가지고 굉장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선이 됐었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췄네요. 군인이 아니고 청렴하고 심지어 자수성가해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스킬까지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검소하고 청렴하다. 이런 것까지 덧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얘기가 메탈 밴드 메탈리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게 광팬이래요. 그래서 소소한 증거예요? 아니 메탈리카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선물로 기타를 줬어요. 근데 그 기타를 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재산 이런 게 들어와서 이게 시가가 얼마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고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청렴하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지면서 이제 전 친서민 지도자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능력 있는 친서민이라는 지금 그런 자원으로 46.85%를 득표를 했네요. 네.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는 이제 상반기에 나온 지도자니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금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당시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프라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군인 출신 정치인이었고요. 그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인물이에요. 어허. 근데 이 인물이 이제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7월 인정을 안 하고 20일 있거든요. 당선이 확정됐는데. 네. 그래서 이분지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조코이가 잘하는가에 앞서서 그 대통령직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보죠. 예, 크림반도 여전히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라든지 그쪽 증시는 계속 안 좋아요. 계속되는 상황인데 지난 5월에 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취임을 했어요. 네. 네. 대통령 예. 힘들었죠. 굉장히- 취임하자마자 지금 그 크림반도 이렇게 독립한다고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 여객기 추락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그 노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시험대에 놓여 있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통 이겨나갈 시험대가 수 있을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분이 또 초콜릿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7대 갑부예요. 아하. 네. 초콜릿으로 7대 갑부가 된. 그렇죠. 처음 시작이 일단 뭐 대학 졸업한 다음에 바로 카카오 열매 그 초콜릿 원료잖아요. 예. 그 카카오 열매 판매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셴이라는 제과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동유럽 최대의 제과 회사예요. 아하. 근데 물론 이제 좀 개혁 성향은 있었어요. 2004년에 그 혹시 기억나세요? 오렌지 혁명이라는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개혁 성향 정치인을 지원을 해서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의 자금줄 역할. 네. 아하. 그래서 좀 그런 성향도 있었고 하지만 또 이후에 뭐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이제 유센코의 반대 입장인데 이분이 또 집권을 했을 때에도 그때 경제통상 장관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예. 이제 최근에 그 친서방으로 확 돌아서게 됐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요.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경제 제재 차원으로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로셴사의 초콜릿을 러시아에 수입 금지하겠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셴이 네. 지금 동유럽 최대 제과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생산된 초콜릿의 절반이 러시아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대요. 아하, 그러면 뭐 거의 네. 사업 기둥뿌리가 뽑히는 수준의 제재를 당하면 근데 그렇게 티나게 친서방으로 기울어도 되는 여러 건가요? 다른 계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포르셴코한테 기대를 했던 거는 대신 이 사람이 그만큼 실용주의자니까 아하. 그리고 협상에 능하니까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잘 중재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현재까지 보기에는 좀 그 정도의 역할은 그러게요.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뉴스는 보지 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보죠. 나렌드라 모디 대통령이죠. 총리. 예. 아, 총리죠. 네. 그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왕자 대 거지의 싸움이었다. 네, 그런 거지가 얘기가 많이 이겼다.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지가 또 말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거지 출신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요즘에 또 이런 네. 해석까지 있으면서 더 화제가 그렇죠. 되고 그래서 있어요. 이름을 딴 그 경제 정책까지만 나오고 하잖아요. 모디노믹스. 네. 네. 그런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가장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라훌 간디였어요. 간디 집안. 그렇죠. 명문가죠. 뭐 더 이상 예. 설명이 필요 없는 명문가 그렇죠. 집안이잖아요. 예. 게다가 카스트 제도로 보더라도 그 라훌 간디는 그 브라만 계급이고요. 제일 높은. 네. 그리고 모디는요, 이 카스트 중에서 제일 낮은 제3계급과 최하계급 사이에 아하. 상인 계급이 있어요. 그 상인 계급 출신이에요. 전통적으로 이 집안은 차를 파는 차 상인 집안이었고, 어허. 이제 라훌 간디 지지층에서는 그런 비판도 나왔던 거죠. 아니, 거리에서 차나 팔던 애한테 어떻게 총리를 시켜, 어떻게 나라를 맡겨. 반감을 불러일으킬 네. 만한 그런 얘기까지 선거 정책이었네요.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그 갈등을 다 이겨내고 어려운 점을 다 이겨내고 말하자면은 그런 거잖아요. 성공신학. 이렇게 어려운 낮은 계층에서 났어도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노력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표본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성공 이면에는 또 우려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극우 힌두 민족주의죠. 네. 그 힌두교, 무슬림 간에 이제 분열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과도하게 그러니까 인도가 힌두교인데 힌두교로서 힌두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무슬림을 그러면 억압을 엄청나게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모디 총리가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쌓기 시작한 게 2002년에 구자라트 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실제로 구자라트 주의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기여를 했어요. 2002년도에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고 그 직후에 구자라트 주에서 네. 거의 1,00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학살당하는 구자라트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때 그 극우 힌두교도들을 예. 뒤에서 이제 배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증오를 발산을 시켜서 결국은 수많은 무슬림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학살을 사건이었던 일종의 건데. 주도한 세력.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배후에 모디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세력의 있었거든요. 배후에 모디가 있다. 네. 아. 실제로요. 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한테 가장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장 그 든든한 뒷배경이라는 단체가 RSS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거의 모디 총리가 8살 때 이 단체에 처음 가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키웠다라고 할 수 있는 단체죠. 그러게요. 근데 이 민족 자원봉사단 이렇게 불리는 네. 그 RSS라는 단체는요. 극우 힌두 우파 단체고요. 이 단체가 그 마하트마 간디를 암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그 당시에 결국은 뭐 인도가 파키스탄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분리되고 또 그런 종교 갈등을 겪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단결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RSS 입장에서 보기에는 힌두교의 적이야 이렇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공식적으로 RSS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 어떤 지위를 맡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아니 내가 정책이라든지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책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벌써요? 예,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했던 그런 법률을 폐지하겠다라는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무슬림에 대한 또는 다른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을 조금씩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잘 그렇습니다. 살게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럼 안 예, 되죠. 근데 잘 사는 게 나랑 같은 사람들만 잘 살게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2014년 상반기에 등장한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지도자와 같은 시기에 뽑힌 대통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에볼라 사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그 라이베리아죠. 아프리카의 앨런 존슨 설리프 대통령.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 재선에 성공해서 네, 2011년에 재선에 성공을 해서 현재 지금 집권 중입니다. 네. 그 2005년에 라이베리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14년 동안 내전을 겪었잖아요. 네. 내전 이후에 있었던 첫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된 대통령인 거죠. 그 보면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네. 유엔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군사 정권에 반대하다가 뭐 투옥되는 사례까지 그렇죠. 있는 등 능력 그다음에 어떤 이력 면에서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았겠죠. 그런데 예, 지금 노벨 평화상 네. 여성 권력 권위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2011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그 재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이 굉장히 큰 역할을 엄청난 자원이 했죠. 됐겠군요. 이 노벨 평화상 받았고 또 경제 전문가고 이런 사람인데 최근에 라이베리아 이 여성 대통령이 네. 에볼라 사태를 맞아서 네. 사흘간 우리가 단식 기도를 하자라는 제안을 전 국민에게 단식 기도를 하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막막한가 봐요.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렸던 대통령 혹은 총리 등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관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했을 때. 네.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 나라들이 대부분 뭐 내전이라든가 또 군부 독재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이니까 거기에는 좀 아닌 사람. 그런 걸 찾게 되는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나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상반기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지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코디네이터였습니다.